장경이 돌아가십니다. 번성에서 잡혀서 돌아가셔요. 손건이 불러줘. 영봉도 진짜 수고했다. 고생했다. 주고 막 육선 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뭐 주고 뭐 계속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뇌출혈이나 네. 뇌졸중이 와가지고 하고 쓰러져서 이제 부들부들 떠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 CPR 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면 사는데 관우귀신. 의학의 역사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의학이랑 약간 관련이 있을 만한 거를 작가 입장에서 떼왔습니다. 애국민수님은 진짜 이게 이집트 전문가시고 관련 학위도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일개 프렌즈 혹은 이비인후과 전문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걸 수도 있어요. 화타가 현대의학을 숨김. 약간 이런 예. 웹소설 느낌으로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좀 감안해가지고 재밌게 보면 된다. 왜냐면 애국민수님도 보면은 진짜 전문가시지만 다 보고 남는 거는 와 이집트 대단하다. 맞아. 맞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와 이집트 미쳤다. 쩌는데? 약간 이 와 느낌. 이 생각밖에 안 나.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면 의학 역사 미쳤구나. 약간 삼국지 이거 미쳤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볍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고나우 선생님. 고나우. 이때가 언제죠? 형주공방전 할 때. 그쵸. 도덕관우 시절이죠. 그쵸. 사실 전성기. 거의 그냥 유비가 하나 떼줬죠. 막 그냥 사실상. 뭐 엄청 막 팡팡 해가지고 할 때거든. 근데 말년이긴 한데 독화살을 맞은 겁니다. 예. 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경독이에요. 요새도 가끔 보고 잘못 먹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거는 맞았잖아요. 죽어. 보통 죽습니다. 예. 그쵸. 보통 호흡이 안 죽어요. 되니까. 아니면 내가 안 죽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독이 이제 뱀독이거든요. 보통 뱀독. 뱀독? 혈액을 이제 응고시키는 독.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 성분 때문에 막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혈전 때문에 막 턱 막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뇌나 폐로 날아가가지고 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고나우 선생님이 화살 맞고 바로 수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꽤 버티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독이 아니야.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평생 싸우기만 했는데 딱 맞으면 느낌이 오지. 이거 독이다. 아니면 느낌이 와. 이거 독이다. 아니다. 이건 독 아닌데? 그냥 빼고 그때 네. 사실 관우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닌 상처였는데 이게 덧난 거야. 술 먹어가지고. 근데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위나라랑 지금 싸우고 있는 데는 하우돈이 있는데 하우돈 얼마나 멋있어. 딱 화살 맞아가지고 눈 뽑아가지고 뽑아서 그치 먹고 부모님한테 그치 받은 거는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술 먹고 덧났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 자기 관리 실패잖아요. 자기가 독화살은 아니었을 그렇잖아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그렇게 낸 거지. 그래서 이제 의원을 모십니다. 화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다른 의원인데 또 화타로 와전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오는 분은 최고여야 되니까. 그쵸. 그 당시에 또 가장 어. 유명한 게 화타. 왜냐면 사람 나랑 머리 가르려고 하시던 급이 맞아야 되거든. 관우한테 맞는 어떤 네, 그 그쵸. 유명한 의사 화타. 화타. 동네 의사야?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화타가 왔다고 이제 칩시다. 근데 이제 의원님이 왔을 때 관을 보면은 솔직히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 사람 얼굴이 붉어가지고. 새빨개가지고 덩치도 막 크고 수염 막 길어가지고 이게 그림이니까 깔끔해 보이지. 실제로 수염 여기까지 난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 덩치 이만한데 얼굴 빨개가지고 수염 또 빗질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막 이렇게 막 엉켜서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위압감이 장난이 아닐 거란 전쟁터라서 말이죠. 여기 막 이도 있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사람이 나 독화살에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속으로는 독화살 아니고 덧난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술 마시면 상처가 썩 나거든요. 혈류량이 많아지고 하면서. 아마도 덧났는 건데 그냥 이거 독인데 독이 뼈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실제로는 아마 골수염까지 됐을 거야. 그냥 덧나가지고. 이제 제가 또 골수염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골수염은 세균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좀 치료가 다른 게 그냥 피 속에 있거나 겉에 있는 거는 보통 약으로 하거나 이러면 잘 낫는데 뼈에 균이 붙어 있으면은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죠 치료? 지금은 이게 뭐 긁어낼 만한 병변이 있다. 그러면 뼈를 긁어내요. 왜냐면 얘네가 여기에서 그 바이오 필름이라고 다 붙어가지고 막을 달고 있고 약을 써도 뼈 막 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니까 항생제가 안 닿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좀 긁어내야 돼요. 최대한 긁어내고 좀 못 긁어낸다. 그럼 항생제를 6주에서 막 3개월까지 써요. 그러면 이거 좀 맞는 치료. 긁어내는 거는 대단하죠. 긁어내야 돼. 사실은 항생제가 아예 없잖아요. 진짜 완전히 긁어냈다. 내가 뼈 다 없앴다. 그래도 한 이틀에서 5일 정도 항생제 쓰거든요. 왜냐면 현대인들은 약하니까. 근데 저 당시 사람들은
뭐 강했을 수도 워낙에 균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 또 그만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세포들이 활성하니까 완전히 긁어내면은 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갈아내자고 합니다. 이 처방은 긁어야지. 제대로 됐어. 사실 이제 동양의학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서양에서는 19세기 때도 이 정도 염증이면은 제대로 치료할 생각을 못해요. 보통 절단 자릅니다. 가야 되지 보통 않을까요? 잘라요. 근데 기원 후 2세기 3세기 막 이럴 때인데. 그런데 이거를 막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다고 했던 것부터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고나우 형님이 뼈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 그냥 상처 그냥 약간 그거였는데 자기 뼈까지 긁었다고 하신 걸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고나우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둑을 두는 동안 옆에서 살을 째고 뼈를 갈아내. 그동안 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바둑을 뒀어. 바둑은 졌겠지. 물론 여기 그림에서는 이게 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쩔쩔 매고 계시지만 눈물로 보이죠? 비 오듯 막 하고 계시긴 한데 왜냐면 위에는 끊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또 눈물로 보여요. 울고 계시는데 고나우 형님의 말이 이제 사실이라고 치고 가능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그냥 미친 소리입니다. 여기서 침소리하고 저 미친 소리하고 여기서만 의학적이네 이게. 저도 약간 다 믿으면 안 돼요. 반만 걸러들으시면 작가님이니까 걸러 들으셔야 돼. 작가니까. 화타 선생님이 사실 만들었다는 마취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아쉽게도 우리 쪼 선생님이 화타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화타의 책이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뭘로 조합을 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뭘로 만들었는지. 뭐였을까 정체가? 이게 한번 뭐였을까? 사실 코카인이요? 여기서 코카인이 남미 나오니까? 쪽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코카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버들나무 잎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진통 효과 아니면은 알코올인데.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어. 마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옛날까지 우리 나이 때까지는 농업혁명이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했다고 배웠잖아요. 요새는 의견이 다르대요. 그때 당시에 재배됐던 옥수수나 뭐 밀 같은 거 보면은 먹을 게 진짜 요만큼밖에 없어. 형편없어. 이걸로 먹을 거를 하기에는 말이 안 돼. 뭔가 다른 걸 했을 거다. 아마도 마약을 제대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거나 술을 빚으려고 농사를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요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쵸. 뭐 유튜브가 있어, 넷플릭스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 누가 우연히 마약을 먹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너무 좋죠. 열심히 이걸 막 하는데 이게 진짜 빨리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중국에도 아편이 막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편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아편으로 수술을 할 만큼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럼 호흡이 억제됩니다. 그쵸. 그대로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화타는 명이니까 기가 막히게 배합을 하고 갈 것 같다. 뭐 여기라도 쳐갖고 어떻게 깨우던지 숨만 쉬게 하면 돼요. 숨만 쉬게 했겠지. 근데 이게 마약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 먹고 누워서 이렇게 수술 받고 있는데 망상 돌아가는 거예요. 환각. 고나우 선생님이 허언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진짜로 본 거야. 환각을 본 거다. 환각을 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아편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분명히 꿈속에서 뼈 가는 동안 나 바둑을 근데 또 가능성 있는 게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인은 너무 믿음이 강력하니까 술만 마시면 계속 고소를 한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약간 만델라 효과처럼. 아씨 그랬나? 그때 보면 누워있던 것 같은데. 또 워낙 또 권위가 있다 보니까. 또 간호 앞에서 뭐 아닌데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은 아닌 거지. 본인은 진짜였을 수 있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시나리오. 제가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귀비로 인한 환상이었다. 제가 이제 고나우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나리오 1은 아무래도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2. 마취제가 없어. 생살 까야 돼. 째고 골수염 갈아내야 돼. 진짜 아파요. 근데 보통 염증 있으면 더 아프거든요. 더 아파요.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이미 세균한테 맞고 있구나. 그쵸. 뭔가 맞거나 염증 있으면은 우리 세포들이 깨져요. 그러면서 걔네가 이제 죽겠다라고 데인저 시그널이라는 물질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고 걔네가 물질들을 내뿜어요. 근데 이 염증 물질들이 신경 자체를 자극해요. 통증 신경 말단을. 자극하고 붓게 되잖아요. 붓는 그 압력이 또 신경을 눌러요. 통증 신경을. 그래서 화학 공격 들어가고 물리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신경 자체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과민해져요. 더 신경 자체도.
그래서 이미 이렇게 데미지도 물리 데미지, 화학 데미지 주는데 신경 자체가 내보내는 물질도 2타부터는 통증을 매개하는 매개물 자체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한 번 맞으면 도트 데미지 걸리는 거예요. 취약 상태에 걸려가지고 취약 상태에서 맞으면 진짜 더 아파요. 근데 통증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위험한 신호를 주는 거니까 이게 왜 있냐면은 쾌감은 우리가 점점 높으면 떨어지는데 통증은 너 이거 안 피해?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신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해요? 사실 못 피할 수 있는 통증들도 우리의 몸은 다 비슷하게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데 뭐 째고 한다 그러면 진짜 아프죠. 진짜 아프지. 그냥 만지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기전 때문에 과감각이 돼가지고 만지는 것도 아파요. 사실 관우니까 이쪽은 참은 거예요. 그렇죠. 이쪽만 울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저게 꿈이라서 제대로 상상이 안 돼. 나는 이 정도로 참았지. 이게 반절만 맞추었을까요? 반절만. 그래서 이게 고나우 선생님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사실 칼침 한 번 아예 안 맞았을 건 아니고. 그치. 염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덜 아프니까. 평생 이거 했을 때 뭐 약간 들어왔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통증을 생각하니까 칼침 정도는 참지. 이 정도는 내가 참지. 그리고 딱 보니까 이건 뭐 조그맣 하고 그냥 뭐 들고 온 칼도 막 장군들이 들고 다니는 칼 아니니까.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들고 와서 하니까 참을 수 있어 하고 딱 그었는데 염증 있고 하니까 으악 하면서 딱 기절해버린 거야. 관우니까 사망 안 한 거지. 살긴 했어. 근데 으악 하면서 딱 쓰러졌는데 오히려 좋아. 잘 됐다. 이참에 그냥 긁어버립시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 편해요. 그때 이제 째고 긁었는데 이제 본인은 기절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이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렸을 거야. 나는 바둑둬야지. 난 바둑둬야지. 근데 그대로 기절했다 깨니까 다음 수. 일어나면서 다음 수.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걸 상상한 거지. 관우가 얼굴이 붓잖아요. 문득 든 생각인데 관우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저 당시에 얼굴이 저렇게 붉었다, 유난히 붉었잖아요. 피부가 빨갈 수 있는 질환들이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페이셜 플러시, 약간 저처럼 감정 조절 안 되면 피부가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게트로라니까 바로. 술 마시면은 이게 알코올의 그 대사산물 아세트알데히드가 있거든요. 약간 독성 물질이에요. 이거에 피부가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대사를 못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술이 약한 사람들. 남아있는 그러니까 술이 약해요. 술이 약한 사람들 중에 얼굴이 더 빨개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 혹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뭐 로제시아라고 주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피부 뭐 가운데 쪽이 빨개지고 막 각질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관우는 얼굴에 털도 많았고 각질로 막 얼굴 막 긁었다라는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는 그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흔한 게 술인데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고나우님은 내가 어릴 때 먹어보니까 내가 술 잘 못 마셔. 생각해보면은 화웅 목 따러 갈 때 조조가 이 술 받고 가시죠 하니까 안 마시잖아. 그게 본인 알고 있었어. 근데 젊었을 때 왜 얼굴 빨개졌냐? 나 이거 술 잘 마셔야 돼. 그래서 이게 자기 그 긍지가 있어서 계속 먹었던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 말초 혈관들이 그 술의 그 대사산물 때문에 계속 공격받아가지고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평생 빨개져. 얼굴이 만성적으로 빨간 상태가 되는데 그 자기는 술이 약한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때 한 모금 한 거지. 술 먹어서 취해가지고 상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아는 거고. 근데 술 취하면은 이게 기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똑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해리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기억이 이렇게 분리화돼가지고. 그래서 관우가 뭐 술을 좋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술을 마셨는가? 알 수 없어. 마시는 장면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장비는 막 복제 마시고 그러는데 장비는 사실 이제 뭐 행동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치고 근데 술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약하니까 술을 안 먹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 화웅의 목을 따라갈 때도 이거 마시면 자기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갔다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술이 약한데 이때는 술을 마시고 이제 약간 만취 상태로 술 받는 게 아닌가. 세 번째가 심각합니다. 시나리오 하나 더 있거든요. 또 있어요? 이거는 고증도 돼 있어 사실. 수술을 받은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게 코웨이 삼국지 해보셨나요? 해봤죠. 관우 죽는 이벤트는 있죠. 관우 무력이 떨어진 이벤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코웨이에서 얼마나 열심히 고증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팔 수술 해가지고 뼈가 갈려 나갔더니 하면 이게 제대로 못 쓰죠. 청룡오늘 또 그거 무거운 거 몇십 킬로라고? 사실 뼈에 닿으려면은 근육을 갈라야죠. 이거 다 잘린다고. 근데 근육을 좀 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저 당시에 뭐 그거를 이렇게 지금이야 뭐 섬세하게 하지만 저 당시에는 뭐 하나 버린다. 중식도로 그냥 쓱 긋겠죠. 그러면 뭐 그냥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우가 무력이 한 98, 97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이거 수술했으면 그것만으로 15는 떨어져. 15 떨어지고 한 80 몇 돼. 약간 종기 정도, 그러니까 근육 위쪽으로 있는 종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무기가 바뀌어야 돼요. 청량 오늘도 못 들어. 이제 외팔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술 안 했을 거다. 왜냐면 15 떨어지잖아요. 주창이 더 세. 그 외에 진짜로 한 1% 확률로
했을 수도 있어. 진짜 했어. 바둑도 뒀어. 진짜 참았어. 근데 이게 진짜 하남자야 사실. 진짜 상남자면은 그런 식으로 내 남자다움을 어필 안 해. 어필할 필요가 없거든. 이게 전설이 되게 만들었잖아. 호들갑을 떨었으니까 퍼졌을 것이다. 굳이 호들갑 떨고 예를 들어서 상남자잖아요. 그거 했어도 어디 가서 말도 안 해. 오히려 뭐 의사한테 별거 아닌 거니까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놀라지 마. 나 원래 이래. 이게 사실 못할 짓이에요. 상대 그 바둑 두는데 옆에서 칼 째고 있어봐. 그럼 PTSD 오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을 보고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관우가 환자면 환자답게 치료 받는 태도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성실하게 받아야지. 바둑판을 끝내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이게 환자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프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건 뭐냐면 아플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선생님한테 최대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쓸 수 있는 방도는 다 써주세요. 이런 걸 해야 오히려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하거든요. 그쵸. 괜히 막 와가지고 나 바둑 둘 테니까 옆에서 사실 의사도 못할 짓이야. 다시 수술 못할 수도 있어. 하다가 이제 PTSD 와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한데 팔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는데 하다가 툭 하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실수했으면 이렇게 보겠지. 그럼 개무섭게 생겨가지고. 근데 또 사실 이게 위기가 뭐냐면은 뼈 막이거든요. 뼈는 진짜 아프지. 뼈 안쪽으로 의외로 파고들면 안 아파요. 뼈 막을 뚫을 때 아파하고 안에는 긁어내도 뼈 안에는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뼈막 긁는 순간 바둑통으로 이거. 진짜 이 뼈 막을 진짜 버틸 수가 없어요. 뼈 막이 진짜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라는 게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참거든요. 코 수술하면은 피나지 말라고 이렇게 쭉 넣어놔요 거즈를.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이만큼씩 넣거든요. 빼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와씨 내 코에 이만큼 들어 있었다고? 미군들 가끔 이제 수술 받으러 와요. 막 100kg 막 이래요. 혹시 아플 것 같으면 미리 진통제 같은 거 놔줄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대. 자기는 한 번 빼잖아. 그럼 맨 막 옆에서 막 다른 전우가 막 헤이 오케이 막 이러고 막 호들갑이면 다 떨어. 왜냐면 전사들도 참기 힘든 게 이게 수술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강한 사람은 맞아본 적이 없어. 통증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가하기만 하고. 맞아요. 이만한 피해자 그 감성이 충만한데요? 아니 그 상상이 가잖아요. 약간 분노도 있고. 이만한 사람이 누가 맞아? 가해자는 맞아본 적이 없다. 막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그래서 막 인간 난리 다 쳐. 그래서 이제 경험상 아마도 3번째 아예 수술을 안 받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왜냐면 무력도 안 내려갔으니까. 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진짜 그 코웨이의 그게 완벽하다. 알고 있었지만 감췄다. 캐릭터를. 근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이고 뭐 작가가 하는 미친 소리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관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봤다. 이제 와서 관우를 좋아해. 뭘 또 관우를 좋아해서 그래요. 관우 선생님 존경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누가 고나오라고 그래. 말년이니까. 사진도 우는 거 가져와가지고. 죽기 전이라서. 팬이에요, 이거 완전. 멋있는 그림이 많더라고. 관공이 돌아가시죠. 관공이 돌아가십니다. 번성에서 잡혀서 돌아가셔요. 손관이 얼마나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잡혀왔어. 얼굴 시뻘게 앞에서 이렇게 안 그래도 빨간데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 너 이제 좀 있으면 너 죽인다. 이거 나중에 말하라. 너 죽인다 그랬는데 얼마나 무서워. 목을 뱁니다. 그럼 이제 파티를 해요. 그 파티하다가 근데 여몽이 돌아가시거든요. 맞아. 근데 여몽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나. 막 흥분했단 말이야. 최고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파티하면은 솔직히 뭐 손건이 불러가지고 여몽 진짜 수고했다. 고생했다. 주고 막 육선 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주고 막 술 주는데 막 여몽이 그거 뭐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막 계속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신났는데 술까지 막 먹어가지고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와가지고 하고 쓰러져서 이제 부들부들 떠는데 옆에 있는 사람 CPR 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면 사는데 관우 귀신. 맞아.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 하면 되는데 옆에서 막 관우 귀신이다 막 호들갑 떨면서 막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거 보니까 이제 손건이 얼마나 무서워. 죽어서도 무섭네 관우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나무과게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조조한테 이제 토스를 하잖아요. 좀 넓어. 이거 엄청 넓지. 가는 동안에 이제 뭐 다 이 사실 썩을 거란 말이에요. 수염밖에 안 남지. 2개월만 남겠죠. 뭐 뼈로 가겠지 사실. 이게 뭐 어떻게 아마 내 생각에는 조조가 이렇게 딱 보고 처음에 한 말이 관공 어쩌요 목만 오셨어.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해골만 오셨어. 뭐야 이거? 이게 진짜 관우는 맞나? 약간 이런 생각 했을 거야. 그치. 몰라. 아니면 가다가 수급했을 수 있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해서 수염만 봐둡니다. 좀 썩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썩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조가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그 항상 만성적인 두통 이런 거에 시달렸지. 혹시 내과 의사가 볼 때는 조조의 원래 병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조조가 보면은 항상 만성적인 두통에 좀 시달렸고 조조의 캐릭터 자체가 A형 타입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되게 공격적이고 약간 경쟁적이고 예. 이게 반대인 B형 타입은 좀 부교감 신경적인 사람들, 좀 평온하고 약간 좀 안정적인 사람들. 하여튼 되게 경쟁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혈압이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근데 또 이 고지혈증은 심근경색이라면은 고혈압은 뇌졸중 뇌출혈이에요. 네, 그래서 뇌로 가요. 뇌에서 터져요. 네, 주로 뇌혈관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성적인 두통도 시달렸고 혈압 조절 안 했을 것 같고 이게 관우 좀 봤을 때 그때도 이제 감정 더 격에 올라오고 왜냐면 관우랑 또 썸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뇌출혈이라는 게 한 방에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이렇게 고혈압 있으셨던 분들은 작은 혈관 같은 게 먼저 탁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격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 갑자기 막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후유증이 있는 거죠. 선망 같은 거, 뇌 기능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내 몸 가누기 힘들고 이러면 선망 같은 걸 막 보거든요. 선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헛것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게 다 헷갈리고 막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런 증상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요. 갑자기 내가 무슨 뭐지 지금 뭐야?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런 것도 생기고 되게 공격성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뇌 기능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선망도 좀 말년에 특히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뇌출혈 같은 게 계속 있다 보면은 치매가 와요. 치매가 사람이 치매가 오면서 헛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치매가 오면 성격도 약간 바뀌잖아요. 네, 성격도 바뀌고 고혈압 때문에 뇌에 지속적인 좀 그런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요몽 이야기 하길래 요몽. 네, 요몽이 근데 그 연희에서 보면은 눈 여기 귀 맞아. 다 피나면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갑자기 그 관우에 빙의해가지고 맞아. 내 이놈 송건이 새끼야. 그거 보면서 이게 뭐가 있으면 이런 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그런 일은 없는데 요몽이 원래 마늘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했어. 홍삼이 그때 있었나요? 약간 피가 좀 묽어지거든요. 피가 묽어져. 기본적으로 좀 피가 묽어져. 얘 몸이 좋다고 좋아한 거야. 근데 그 얼마 전에 사실 중이염에 걸렸어 요몽이. 굉장히 어저께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알고 계시네요. 요몽이랑 친구냐? 중이염을 써. 영어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한 것 같은데요? 한 기가 아팠어 며칠 전부터. 근데 이겼고 연인데 어떻게 이걸 빠져 내가? 그치 못 빠지지. 그쵸. 그래서 가서 술 마시고 막 놀아 흥분하고. 근데 이 중이염이 이렇게 조절 안 되면은 뇌수막염으로 가거든요. 맞아 위로 가까우니까. 뇌수막염 간 상태에서 하필 이제 뇌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때 한번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하면서 피도 약간 묽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혀를 깨물 수가 있어요. 혀를 깨물었어. 그러면 이제 이런 통증이 맞물리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근데 이 피가 묽어진 상태에서 혀 깨물고 하면은 중이염 때문에 귀에서 피날 수 있고 구멍 나가지고 그쵸. 그러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코에 있는 혈관 같은 거 터질 수가 있어요. 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여기에는 혈압 때문에 피가 터져서 나온 거고 혀는 깨문 거고 귀는 중이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간 설정이면은 그럴 수도 있다. 뇌수막염 때문에 경련을 한 거고. 0%는 아니다. 뇌수막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도 묽어야 되고 중이염도 마침 앓고 있어야 되고. 그 하필 또 뇌로 갔고. 약간 여몽이 자기 관리를 좀 못하고 있었다면. 그쵸. 하필 그때 또 연애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 아니면은 뭐 에볼라 정도는 돼야 사실. 또 전쟁터를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터가 사실 뭐 성격 상태가 막 좋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잔병치레 같은 걸 많이 좀 할 수도 있었을 거다. 전쟁하면서 힘드니까 홍삼도 먹고 뭐. 그거 아니고선 이렇게 피날 수 있는 건 에볼라 정도밖에 생각이. 근데 에볼라면 거긴 사람 거의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여몽 중이염 잊지 말지. 내가 갔었으면 중이염은 고쳐줄 수 있는데. 중이염의 어떤 중이염으로 약간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중이염은 내가 뇌수막염 가서 경기하면서 저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렵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는 이제 목만 갔던 그 사건은 이제 사실 조조한테는 목이 도착 안 했을 것 같다. 아마도 그렇게 도착 안 했을 것 같다. 조조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화타를 죽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조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책에서 제가 봤거든요. 조조 묘로 추정되는 곳에서 조조로 추정되는 사람의 시신을 발굴했대요. 그걸 보니까 조조 몸에 이제 결핵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근데 결핵 걸리면 머리가 아플 수 있나요? 결핵이라는 거는 흔히 폐결핵만 생각하는데 전신에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흉막에도 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장기에도 갈 수 있고 뇌수막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가면은. 이게 조조가 어디서 옮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곽가 씨가
일찍 요절하셨거든. 아마 저 시절에는 젊은 사람이 요절하는 군사잖아. 보통 결핵일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막 음약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뭔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화타가 와서 이제 머리를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 머리를 까야 여셔야 됩니다. 됩니다. 까야 됩니다. 까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떤 문헌에서는 화타가 이제 당신 뇌종양이니까 머리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종양이라는 게 개념이 잡힌 게 얼마 안 됐어요. 뇌종양이라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른 걸 보면은 두풍 머리에 바람이 들어서 그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바람을 빼야 된다. 들어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바람이 들어갔고 바람이 들어갔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상식으로서는 이게 딱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머리 여는 수술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오래 돌로도 열고 그랬어요. 옛날 보면 트라이는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았어. 사고 살아 또. 산 경우도 있어. 산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걸 왜 했냐?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부족이야. 네. 방장이 우리 부족 에이스. 싸움 제일 잘해. 키 제일 커. 털 나가지고 제일 세. 근데 약간 정신이 요새 불면증 때문에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해. 그래서 사냥 나가야 되는데 창을 두고 왔어. 아씨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옆에서 내 창 쓸래? 그래서 주니까 좀 작아. 이거 좀 그런데? 하고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곰이 나온 거예요. 평소였으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팔 잘렸어. 어쨌든 잡긴 잡았어요. 돌아와서 파티 하는데 족장님이 이제 전무님이야. 너무 신났어. 전무님이야. 곰 먹고 막 하다가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 방장을 봤을 때 이상해. 분명히 팔이 없거든요. 왼쪽 팔이. 자꾸 팔이 아프대. 전무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팔이 없는데 아프다고 한다. 그럴 리가 있냐. 내가 방장 불러서 한번 우리 에이스인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났다. 말을 해보니까 진짜 아프대. 곰귀신이 붙었구만. 팔이 없는데 아파하니까. 이거는 곰귀신이 붙었구만. 곰의 혼령이다. 곰귀신이 머리에 들었으니까 이거 머리여서 빼야 된다. 그래서 돌 갈아갖고 열어서 이제 뚜껑 열었다 이제 닫는 수술을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또 머리를 열잖아요. 어떤 원인에서든지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열면은 압력이 가라앉아요. 이것 때문에 뭐 몇 달, 몇 년 더 살 수가 있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화타는. 근데 이제 조조한테 와가지고 까야 된다. 머리 까야 됩니다. 깝시다. 말이 돼? 게다가 조조가 그거 못 썼죠? 책 못 썼죠? 맹덕신서 썼어. 맹덕신서가 지력을 올려줘. 그거 끼면은 엄청 높아요. 조조가. 이게 개소린데? 미친놈 아니야? 사실은 이게 사페라서 죽인 게 아니라 미친 소리를 했으니까 일반적인 반응을 한 건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한 건데 지금까지 조조가 막 서주 대효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 새끼 화타도 죽였네 이렇게 된 건데 쪼 선생님이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 근데 쪼 선생님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왜냐면은 조조가 두통을 자주 앓았다라는 건 유명하고 그리고 걔가 성격이 약간 말하는 타입 A 성격이잖아요.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출혈 중에 이 바깥쪽으로 피가 나는 것도 있어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근데 이 뇌압이 올라가면은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하거든요. 유두부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사람이 화타죠. 하여튼 화타가 조조의 성격과 평소의 병력을 봤을 때 이것은 뇌출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뚜껑을 열면은 안에 검은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있는 경우들 화타가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타가 진짜 현대의학을 숨겨가지고. 그쵸. 사실 회기자인데. 왜냐면은 바깥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 거는 빼주면 좋아지거든요. 화타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피가 콸콸콸 나는 거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고 아마 지금 계속 두통을 호소하는데 네가 버티고 있는데 뇌압이 올라간 것 같은 건 이미 여기에 피떡 같은 게 고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너 내가 살려줄게 라는 생각으로 머리 뚜껑 한번 열자. 까자. 이유가 있는 그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제거하면은 그 상황이 괜찮아지죠. 이게 만약에 진짜 바깥에 고여 있는 피면은 그거 빼면 되거든요. 그때 말을 하지 화타가. 저 사실 21세기에서 맞는데 제가 진짜 이거 말 안 해봤는데 이거 진짜 쪼니만 알고 계시라. 진짜 제가 회개했는데. 근데 이 말 듣고 죽인 걸 수도 있어. 미쳤나 진짜로? 그래서 합병증이 아주 크게 예상되는 수술일수록 동의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약간 화타 선생님이 좀 스킬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타 같은 경우에도 좀 당황을 했을 만한 게 이 당시에 인지도나 어떤 권위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실 화타라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너무 약간 좀 과신했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면 중국 넘버원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뭐 해서 이거 개똥 다려서 드세요. 다 다려서 먹는 말이에요. 맞아. 근데 조조 만나가지고 어렵게 자기 시간 빼가지고 딱 왔는데 자 뚜껑 까세요. 뚜껑 깔 준비하는데 뭐야 이 새끼. 싫은데요? 처음 당하는 거야. 너무 당황했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환자를 설득하는 그 스킬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야. 아 맞네. 신인다니까 여기에 대한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어. 맞네. 그렇겠네. 이게 화술이 어릴 때 있었다가 이게 네. 이제 사라졌네. 이게 사실 그 정도의 사실 수술을 권유하려면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인 걸 설명하고 이 위험한 감수성이 수술을 없어. 말해야 맞네, 되는데 맞네. 화타는 항상 중안만 보니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머리 열어야 돼. 머리 여는 거지. 근데 이 조조는 자기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맞아. 머리 그 정도는 열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갭이 있었던 거지. 이게 죽을 병인 줄 알았으면 뭐 시도했을 수도 너무 있는데. 똑똑해가지고 그걸 안 해봤구나. 사람들이 워낙 명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네. 다 협조적으로 그러는데 조조가 협조적으로 안 해서 조조 너 황제도 아니잖아. 그건 맞긴 맞네. 나는 넘버 원인데. 내가 넘버 원인데. 네. 까라면 까. 그러다 가는 건. 네. 그러다 갔구나. 그래서 감옥 갇히고. 그러니까 의사가 화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빨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조조한테 실력에 맞는 그쵸. 이 말빨은 있었어야 되는데. 조조한테 현재 돌아가셨네. 상태를 좀 더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 사람 그냥 갑자기 자고 있다가 야 일어나봐 해서 드르르 하면은 이 기분하고 가만 안 냅두지. 지금 머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쵸. 상태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회복 기간이 얼마고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해서 하는 거랑 근데 이 사람은 봐봐요. 자다가 갑자기 야 일어나봐 이 느낌이잖아 지금 지금 그치. 당황했잖아요. 네. 뭐야 내가 지금 뭔데 잠깐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참 아쉬웠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필요해 보인다. 하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었네.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조조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갈량. 제갈량이 사실 엄청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유선이 황제일 때 이제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그 전에 결핵이 있었을 거예요. 제갈량을 묘사할 때 얼굴이 하얗다, 창백하다 이런 묘사가 그 피를 각혈한다. 네. 계속 각혈한다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폐병. 정확하게 폐병이라는 묘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결핵이었을 거다. 왜냐면 결핵이 있으면은 얼굴이 하얘져요. 결핵이 왜 걸리냐? 좀 못 먹고 그럼 잘 생깁니다. 단체 생활하고. 영양이 좀 부실하면 부실하니까. 근데 이게 고증이에요. 이말년 시리즈라고 만화책이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제갈공명 편이 있습니다. 보면은 원래 공명이 처음부터 총나라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야. 참고 문헌을 이말년 시리즈라는 거. 이미 나와 풀초에 돼 있으니까. 보면은 대기업인 위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그치. 근데 안 돼. 계속 못 들어가. 그러니까 취준생이야. 그러니까 뭐 밥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비가 이제 계속 하니까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별명이 와룡이에요. 와룡 뭐야?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기운 없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누워 있는 거. 못 먹고 누워 있어가지고 용은 용인데 맨날 누워 있던 거야. 결핵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충나라 들어간 거죠. 사실 결핵에 걸려도 잘만 쉬면은 그렇게까지 단명은 안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병 자체가 오래가는 병이긴 해요. 처음 딱 걸릴 때도 우리가 폐렴 같은 거는 빵 하면은 기침 빡 하고 열 빡 나는데 결핵은 천천히 증상도 만성 기침 콜록 이렇게 좀 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면은 결핵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예 치료가 불가능. 자연 치료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면역력으로 그냥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결핵의 싸움이죠. 진검승부.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 건강하고 잠도 많이 자고 막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수어지견이 뭐냐 하면서 막 침상도 막 같이 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막 딱 각 보면은 이제 옆에 뭐 관우, 장비, 뭐 조은 다 막 힘만 세. 머리 쓸 사람이 아무래도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독박이야. 독박 군사야. 독박 군사. 그래도 진짜 힘들게 신야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와서 막 송관한테 가서 입 털어가지고 속인 다음에 제가 이거 형주도 먹고 드디어 천하 3분지계다. 이 정도면 으쌰으쌰해서 나 없어도 어느 정도 위랑 오랑 싸울 수 있겠다 했는데 관우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법정 황충이 221년에 돌아가시고 연달아서 이제 223년에 유비가 죽습니다. 다들 게임을 던져 갑자기. 이게 못하겠네요. 막 다 트롤이야. 막 다 탈주해. 막 다 닥터 개트롤 뭐. 게롤트 아니에요? 게트롤. 야, 님들 왜 게임 던져요? 뭐야, 이거 뭐? 아이디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 그럼 황제 누구지? 딱 보니까 유선이야. 유선. 여기 유선님. 인상이 좋네. 나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나야. 나 황제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제갈량의 죽음에 유비의 지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죠? 갑자기 들어보니까 유 선생님을 애시당초 제갈량은 결핵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왜냐면은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실제로 GT 해보니까 폐에서의 면역력을 낮춰가지고 폐결핵이 생길 확률을 올려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결핵에 걸릴 확률 자체가 올라가요.
이 폐 안에서에 있는 어떤 그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쥐한테 보니까 특히 늙은 쥐, 좀 나이 든 쥐가 그런 게 더 심하거든요. 제갈량은 젊었을 때 못 먹고 살았지만 산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접촉이 없었구나. 사실 삐쩍 마르고 기운 없는 거지. 이게 결핵은 없어. 그러니까 감염병이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잠도 못 자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유비 죽고 보니까 황제 유선이고 중년 과정도 조금 그래 막 답답해. 싫다는데 계속 와갖고 막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면역력이 폐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유비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결핵에 걸렸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유비가 죽였다. 그래서 결핵에 걸린 이유 자체도 아마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출사표 내가지고 북벌도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왜냐면 유비가 막 한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유비랑 또 친했잖아요. 수어지교잖아요. 어떻게 또 무시해? 그래가지고 이제 북벌도 해야 돼. 북벌이 사실 나는 악수였던 게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반복되면은 면역 저하 상태까지 돼요, 진짜. 근데 이게 결핵 같은 거는 이런 면역 저하 상태가 되면은 확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신 쭉 퍼지는 더 진행될 수가 있어.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이말년 삼국지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가 했던 설정 중에 하나였는데 출사표. 원래 이제 제갈량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많지. 취미가 웹소설 쓰기. 망상 쓰면서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야. 위나라 패는 망상하면서 망상 돌렸구나. 왜냐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망상통일 하려고. 아침에 왔는데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구나. 누가 보고인 줄 알고 올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 원하지 않았는데. 또 이게 혼자 어떤 좀 지필 활동이었는데. 진짜 사실 나는 내 상상에 창작 활동이었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했는데. 서른 줄 알고 올려서. 유선이 또 승상님 역시 또 이게 제갈량의 통일을 숨김이었는데. 그래서 기나긴 여행이 또 긴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게 북벌 이제 보면은 처음이 제일 그 확률이 높았다고 다들 말을 하거든요. 본인도 알 거란 말이죠. 뇌절을 몇 번을 쳤는데. 군사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계속 헤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치. 보통 1차 치료약제가 제일 효과가 좋고 2차 치료약제부터는 좀 효과가 결핵도 약이 그렇거든요. 본인이 어디에 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결핵에 혹시 합병증으로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이게 결핵도 마찬가지로 뇌로 가거나 이러면은 실제로 이제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갔으면은 군을 지휘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핵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부신 같은 데를 좀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취약해져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우리가 이기기 위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이제 장기가 부신인데 이런 데 먹으면은 사람이 진짜 기운을 못 써요. 기운을 못 쓰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은 현실적인 좀 판단들이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 너무 싫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뭐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삼국지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제 대항해 시대거든요. 대항해 시대에도 있습니까? 조한 페레로? 사실은 이제 삼국지까지 하고 반응 안 좋으면은 좀 여기까지. 사실 이거 준비 안 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 딱 끝내려 그랬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잘못 눌러서 띡.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삼국지만 대항해 시대는 좀 뒤로. 대항해 시대는 그쵸. 이게 조한 페레로 어디서 봤냐면 이번에 대항해 시대 우리 집 나올 때 거기 주인공이더라고요. 캐릭터 설정이. 포르투갈의 레온 페레로 공작의 아들이에요. 레온 페레로가 대항시대 1의 주인공이에요. 다 이게 세계관도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에이지 보면 18살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섹스 매일 하는구나. 공장님 아들이니까. 공장님 아들이니까. 미쳤네. 하여튼 이 대항해 시대 사실은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질병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이전까지 해봤던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내가 나고 자란 곳과 가까운 곳까지만 가봤는데 대항해는 이제 멀리 가잖아요. 그죠. 멀리가 막 신대로까지 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교육입니다. 아주 저거는 클래식이죠. 이게 처음 겪은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냥 애초에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부터 괴혈병에 걸렸어요. 콜럼버스가 앓은 건 아니고 콜럼버스는 선장님이니까. 그치. 잘 먹잖아. 좋은 거 먹었으니까. 밥 잘 먹었는데 이제 당시 선원들이 먹던 거는 바닷물에 닦아야 될 정도로 진짜 염장 세게 한 고기, 감자 아니면 이상한 거 먹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비싼 건 안 주잖아요.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선원들 중에 일부가 피토하고 피똥 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전염병이다. 얘네 배에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딱 도착했던 무인도에 얘네들 버립니다. 놓고 가. 버려. 그리고 이제 일 볼 거 다 보고 이제 돌아갈 때 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버렸던 애들 이제 다 죽었겠지? 유해라도 좀 데려갈까? 갔는데 애들이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졌어. 무인도에 놔뒀는데. 다 나왔어.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이 퀴라소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놓으면 있으면, 치료가 돼.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템 못 써야 되죠. 대항해 시대 때. 그 라임 주스. 오, 역시. 그렇죠. 라임 주스. 근본템. 이게 근본입니다. 실제로 영국 해군이 해보니까 이게 뭔가 신 걸 먹으면 낫는 것 같아. 레몬은 좀 비싸고 라임이 싸니까 해군들한테 계속 라임을 먹였대요. 처음에 말 안 들었는데 이제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채찍질도 하고 안 먹으면 이렇게 패가지고 했는데 약간 라임이 그때 당시 어린애들 먹는 거였나 봐요. 야 영국 해군 라임이래. 뭐 쟤네 라임 먹는데 해서 멸시했지만 사실은 얘네가 제일 먼저 도입해가지고 대영 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 싱거 먹으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신맛 나는 아무거나 다 먹였던. 막 황산도 엿게 해가지고 먹이고. 뭐 약간 산 같은 거 시겠지? 나올 수가 없는데. 먹여보고 헛발질도 좀 하고. 안 되네. 이거 죽네. 약간 이런 느낌. 죽네. 죽었네. 안 되네. 역시. 바로 임상 실험으로 가서. 약간 그쵸, 그런 그쵸.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영 제국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아주 전통이 있는 괴혈병. 영국은 이제 먼저 해결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옆에서 라임 먹을 때 좀 의심 안 했을까요? 영국 애들은 안 좋아진 아프게?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좀 근데 의심하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약간 가오상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쟤는 라임이나 먹고 에휴 저거 약한 놈들. 근데 뭐 나중에는 따라했어요. 예를 들면 뭐 짜요짜요 먹는 느낌일까요? 군인이? 그럴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 100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짜요짜요 먹는 느낌? 약해 보이잖아요. 약간. 저 당시에 또 약간 또 선원이다, 뭐 바닷사람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가오의 어떤 그 통이 가오가 아이키커 먹는 기분이네. 옆에 그러니까 텐텐 먹고 막. 저 때는 보급이 아이키커. 저 때 물도 안 마시고 술만 마시던 사람들인데. 그쵸. 갑자기 이제 아이키커 먹으라 그러면 그럼 좀 거부감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게임 해보면은 이거만 재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해가 진짜 엄청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다 생기는데. 각종 재해가 엄청 많습니다. 뭐 딱 봐도 좀 아파 보이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재해 종류를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근육질이네. 근육질인 사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급성질환이라는 근육질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사람마저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이면은 이게 기간이 길면 근육이 빠지는데 급성 질환은 이제 acute ill looking이라 그래요. 갑자기 아파 보인다. 갑자기 아파 보인다. 만성적으로 아파 보이지 않지만 딱 보신 대로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종류를 보면은 진짜 개 많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고증이에요. 이게 사실 대항해 시대 게임에 나오는 제가 그걸 갖고 온 거거든요. 실제로 쥐가 오래 항해를 하다 보면은 쥐가 생겼대요. 쥐가 어디서 와요? 공수부대도 아니고? 공수 싹 탄 거지. 근데 그때는 티가 안 났는데. 티가 안 나서 몰랐는데 늘어난 거야 가는 동안. 번식을 하니까. 중간에 생길 수는 없죠. 이게 갑자기 자연 발생을 할 수는 없어요. 자연 발생은 아니니까. 바다에서 막 헤엄쳐오진 않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왔던 게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대항해 시대에서도 고양이 아이템으로 막잖아요. 실제로도 큰 배에서는 고양이를 키웠었대요. 물론 이제 고양이가 또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쥐보다는 훨씬 낫다. 비위생. 이게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억까해요. 왜냐면은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다 비위생이었어. 저게 기본이었다. 저게 기본. 딱히 배라고 해서 안 씻은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뭐 씻고 싶어도 못 씻는 게 있잖아요. 비나 와야 뭐 좀 몸 적시는 거지 뭐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진짜 씻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로마 그림 보면 약간 이렇게 대중목욕탕 엄청 많잖아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때 배관을 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납이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도 안 새고 녹도 안 슬어. 이게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낙중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욕이 위험한 것 같다라는 인지가 생겼다는. 깨끗이 씻는 사람은 계속 죽어. 빨리 죽어. 얼굴 하얘져가지고 죽어. 빈혈 생겨가지고. 그런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썰은 매독이 막 번질 때 물론 성접촉을 해야 잘 걸리긴 하는데 성병이 무조건 성접촉을 해야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상처에 건드리면은 옮을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욕탕만 갔다 억울한데 매독이 걸린 거야. 너무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독 걸리니까. 근데 씻은 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좀 덜 씻게 됐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씻고 나니까 병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게 수인성 전염병의 어떤 매개체예요. 이게 물은 우리 깨끗한 물은 씻기 위함이지만 사실 물은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습한 데에서는 훨씬 더 균들이 빨리 자라요.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물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리고 물 실을 거면 먹을 물이나 실지 씻을 물은 없죠. 사실 비 나올 때 먹을 이제 물도 좀 아깝지.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보통 이제 술로 만들어서 그렇죠.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로 씻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짓 하면 이제 선장님이 채찍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그게 마지막 자꾸 선생님 왜 자꾸 선장님은 자꾸 채찍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증 실제로 네. 그 제임스 쿡 선장님이 그렇게 채찍을 많이 휘둘렀다.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그래서 비위생은 기본이었다. 비위생 기본. 이거는 뭐 배나 땅이나 똑같았다. 약간 이건 억까. 네. 괴혈병 아까 설명드렸고 나머지 중에 좀 이제 상관이 있을 만한 게 이제 반란 싸움 그리고 심리에 해당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선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항해 시대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 그 전까지는 노저였잖아요. 근데 이게 범선이 나와서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풍력으로 가죠. 이제. 풍력으로 바람으로 가. 예. 근데 바람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바람이 뭐 낮에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바람이 별로 안 불다가 밤에 갑자기 불어. 그럼 선장님이 이제 이래야 채찍으로 야 일어나 덮여 그래서 이제 일어나 막 채찍이 아니면 그 컨트롤이 안 되나 봐요. 약간 그러네. 그러지 않았을까. 채찍 안 썼으면 발라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시나? 맞아. 일하고 막 하니까 막 아이인가 봐 아이. 아이였어. 이면은 말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소통이 미숙해서. 친데레. 확실하게 깨우고 친데레도 아니잖아. 친데레 채찍질을 안 하겠다.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을 제대로 못 해.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잠자는 게 안 되면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물이 없어요. 물 대신 술을 줍니다. 술 먹으면은 약간 평소 같으면 이렇게 쳐도 에이 뭐 야 조심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넘어간다. 근데 술 먹었어. 내가 좀 호방이죠. 호방해졌어. 평소라면 이 정도 덩치 차이면 내가 뭐 시비를 걸겠어? 낙준이 거의 시비 안 걸어요. 쳐도 바로 뭐 화내면 바로 맞춰주죠. 화가 날만 했다더가. 근데 내가 술 먹어가지고 호방해졌어. 싸움이 벌어져. 바로 채찍. 바로 여기서 채찍 꺼내고 각자 채찍 꺼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 죄송한데요. 대항 시대가 대채찍 시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채찍의 아이템이 있어야 돼. 선원 대항 시대 채찍 아이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고증이 하나 잘못됐어요. 저 비위생과 오염이 빠지고 채찍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5가 나오면 아이템을 채찍을 줘가지고. 듣고 보니까 채찍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채찍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선원들 통제가 딱 올라가. 채찍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아무튼 제가 대항해 시대는 여기까지 했는데 더 할까요? 뒤에 좀 있긴 있습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뒤에는 진짜 좀 자신이 없나 봐요. 점점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삼국지에 비해서 대항해 시대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대항해 시대 좋았어요? 예. 그러면 다음 것도 가시죠. 가죠. 요거 혹시 커뮤니티에서 도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칼의 이름입니다. 살 찢는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19세기 런던에서 제일 유명했던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이라고 엄청난 박사님. 그 사람이 주로 썼었거든요. 리스턴 검입니다. 리스턴 칼. 뭐 구루카 용병도 아니고 구루카 용감도 아니고 이런 거죠.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물감 선생님.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슥싹슥싹 뭐 환자는 막 신경 안 썼다 이렇게 돼 있지만 좀 많이 심하네. 이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 편이네요. 그렇죠. 약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개편.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무조건 그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당연히 마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칼로 하나, 큰 칼로 하나 아픈 건 똑같아요. 여기 자르려면은.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방장님이 지금 재수없게 다쳐가지고 썩어 들어가. 잘라야 돼. 안 자르면 100% 죽어요. 잘라야 돼. 그러면 이제 의사가 누가 나오냐? 전무님 같이 이렇게 막 덩치 막 엄청 크고 막 보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런 무서운 사람이 철면수신님 같은 분을 이제 조수로 해가지고 둘이 나옵니다. 이런 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개 무섭네요.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제 옆에서 기안팔사님이 이거 술 먹으면 좀 낫대 이러면서 술 줘. 술을 먹었어. 약간 알딸딸해. 누웠습니다. 이제 잘라야 돼. 근데 이 리스턴 박사님이 팔다리 자를 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절단은 진짜 쉽진 않아요. 절단 자를 때. 사람 뼈가 너무 1초. 단단하고 1초. 이게 못 이기는구나. 무사시. 여기서 30분 그러네. 무사시. 사무라이 그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양단
묘사가 있는데 번쩍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팔이 잘렸고 그다음에 스톱으로 이제 뼈를 써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묶는 데까지 총 해가지고 5분이 안 걸렸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뼈가 굉장히 강해서 대부분의 어떤 칼이나 이런 것들은 뼈에 걸려요. 뼈에 걸려요. 턱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뼈에 걸고 이렇게 해서 살만 일단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는 톱으로 자르는 거죠. 살이랑 근육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 안에 있는 뼈는 이제 얇은 그 검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요 끝에가 되게 면도날처럼 가늘고 여기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웅 하면은 훅 걸려갖고 자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4명 중에 3명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4명 중에 저부터 자다 깼는데 갑자기 영문을 모르고 아니, 이게 생각해봐요. 나는 이제 필요해서 왔어. 막상 이제 준비하고 왔는데 앞에 김풍 작가님 같은 분이 칼 들고 있고 옆에서 안 놔줘. 나 가고 싶은데 안 놔줘. 그러면 뭐 당연히 저럴 수 있죠. 커뮤니티에 도는 거는 생존율이 75%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25%.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잘랐는데 피가 많이 나. 지금 같으면 수혈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사람 피를 주는 게 금기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기르던 이제 뭐 저거 양 같은 거 데리고 와가지고 송아지 피 뽑아. 그래서 줘요. 그래도 돼요? 죽죠. 안 되죠. 되겠어요. 이제 못 살아. 죽어요. 호환이 안 되죠. 호환이 절대 호환이 안 되죠. 아니면은 좀 더 실험적이야. 그러면 내가 살신성인 한번 해야겠다. 야, 피 조금씩 내놔봐. 17반 해가지고 한 10명에서 피 모아. 이만큼 모아. 그래서 줘. 그럼 보통 피떡을 주는 거죠. 안에서 응고가 돼가지고 혈전을 주는 거죠. 또 죽어. 이때 태어났으면은 수술 받고 이때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매장. 이게 사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죽은 건지 아니면은 피를 많이 흘리고 약해져가지고 혈압이 쇠약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심전도도 하고 막 청진기로도 듣고 이러니까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데 다 확인하는데 이때는 그냥 의사가 와가지고 호흡이 굉장히 얕고 그것도 보고 무슨 죽은 것 같아? 왜냐면 체온이 떨어지면은 대사가 좀 떨어져가지고 호흡도 굉장히 얕게 쉬고 심박도 느려지고 이런 것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죽은 줄 알고 묻혔어. 안 죽었었어 사실.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당시에 이제 그 묻었던 관을 파서 보면은 관 뚜껑 여기에 이렇게 소톱이나 이런 걸로 긁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탈출해 보려고. 특히 이제 교수형으로 죽은 사람은 얕게 묻었었나 봐. 너무 많이 교수형을 하니까. 관에서 막 덜컹덜컹 소리가 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비 설화나 프랑켄슈타인 설화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식으로. 게다가 교수형 처했으면 이 사람이 약간 원한이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죽은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 우리가 얘 사형시켜가지고 화가 많이 났구나. 살아났구나. 당시에도 알았어요. 산채로 묻힐 수 있다는 거를. 깔끔하게 죽였으면 할로윈이 없었겠네요. 아예 뭐 조선처럼 목을 뱉거나. 근데 조선은 대단한 게 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닦는단 말이에요. 닦으면 이게 사실 자극이어가지고 내가 안 죽었고 그냥 이렇게 기절한 거였으면은 하다 깹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이고 하면서 뭐 우리 소리도 뭐 누구 죽었네 막 이러면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제 자기 이름도 들리고 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일이 적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19세기 영국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혹시 너 묻혔는데 깨었잖아? 땡겨서 그럼 안에 있는 거 땡겨가지고 종치게 해. 근데 사실 이게 밝을 때나 보이지 관 안에 있으면은 새까매가지고 깜깜한데 이거 뭐 어떻게 종쳐? 이거 어떻게 잡냐고 이거. 무덤 지나가다가 종소리 들려도 진짜 무섭겠다. 진짜 무덤지기가 나중에 종소리 들리면 그거 뭐 살려주고 싶겠어? 진짜 무섭겠다. 의사들이 자기도 무섭잖아요. 나도 혹시 생매장 되면 어떡해. 내가 너무 무섭잖아. 산채로 묻히면 어떡할까 공포.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누가 죽었으면은 심장에서 피가 안 통할 걸 바늘 뾰족한 거 해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심장을 푹 찌릅니다. 사실 이게 죽이는 거냐? 죽이는 거잖아. 그럼 피가 나오면은 방금 전까지 살았는데 이제 죽었어. 살았었네요. 살았었는데 이제 피 안 나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방하려면 영안실에 안치라면 되는데 당시에 런던에 막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거쳐가지 못하고 계속 묻어서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 푹 해서 이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자 보호자야. 의사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 죽이고 싶죠 사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당시 피 찔렀는데 피 툭 나왔어. 그러면 얘도 아무 말이 없어. 의사가 아무 말 없어. 죽었네요. 그럼 이제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당시 의대의 필수 코스가 승마술이에요. 혹시나 누가 사람 잘못 죽였다 그럼 말 타고 바로 도망가라. 그래서 조수가 뒤에서 항상 문가에 이렇게 말을 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찔렀어. 근데
그러면 이제 신호하면은 이제 조수가 말 딱 해가지고 바로 타고 튀는 거지.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있을 정도로 죽었냐 살았냐를 보는 게 만연한 생각보다 상태였다. 참 이렇게 어려웠던. 그래서 푹 찌르고 그럼 이제 조수가 말 이렇게 하면 이제 도망가고 튀는 거죠. 네. 보디가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의사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리스턴 같은 사람은 본인이 그냥 리스턴 칼을 메고 검사로도 활동하고. 심지어 그 칼에는 살점이나 이런 거 피 같은 걸 안 닦아가지고 보면은 진짜 도살자였고. 왜냐면은 봐도 수술 받고 싶지가 않잖아요. 너무 무섭잖아. 어지간하면 안 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이 많다 이걸 보여주려고 칼을 안 닦아. 저번에 잘랐던 사람 피랑 막 털이랑 기름이랑 묻어있어. 그럼 수술 어디서 하냐? 어필해야 되잖아요. 광장에서요. 광장에서 하면 사람들이 막 구경 옵니다. 왜냐면 이게 신기한 구경거리거든 사실. 어디 가서 사람 팔다리 자르는 거 언제 봐요? 생으로 자르는 거 어디서 봐요 그거? 도망가기도 용이하고. 말 타면 광장이면은 바로 그냥 튀면 되니까. 만약에 이 모든 확률을 피하고 25% 확률로 살았어요. 마취를 해서 통증을 조절한 상태에서 자르잖아요. 그럼 환상통의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내가 자를 때 그 고통을 다 느꼈으면 90% 이상으로 환상통이 생겨요. 환상통이 뭐냐면은 없는데 느껴요. 내 팔 없는데 마지막으로 느꼈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감각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잖아요. 얘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느꼈던 감각을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느낀 거야? 그래서 계속 줘요. 그러면 이제 아파. 지금은 이렇게 겨울 치료를 해가지고 내 팔이 없다는 거를 머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하거나 혹은 VR을 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팔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안 움직인다는 거를 뇌가 깨닫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 치료가? 거울 치료나 있어요. VR을 하는데 이게 사실 20세기 말에 나온 거고 그 전까지는 환상통을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팔이 없어. 팔이 아프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다. 얘 이상한데? 또 처리하겠네요. 적극적인 사람은 이제 칼 갈아가지고 뭐 뚜껑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두거나 수용소 엔딩이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머리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는 날조예요. 이런 치료는 없습니다. 이게 진동 치료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에다 뭐 항아리 같은 마술 하시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무슨 뭐 진동 치료를 이렇게 했다고 한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러진 않았고 당시에 이제 그러면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치료를 했냐? 일단 사혈. 이 사람이 머리에 너무 피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피를 냅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대요. 근데 안 되네. 팔뚝에 대봐.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이마에 이렇게 혈관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째봐.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손 따는 것처럼 몸 따는 거네요. 점점점 몸 따서 올라와. 그래서 왜 계속 팔이 아프다고 하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코 같은 걸 이렇게 쑤시면은 코가 뇌랑 연결이 되는 건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피가 많이 나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죽으면 병을 못 이겼다. 미스테이크. 치료는 제대로 됐는데 사람이 약했다. 병을 못 이겨냈다. 인자 약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이때 당시에 전기의 존재를 알았어요. 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전기 뱀장어 같은 걸로 의자에 앉혀서 묶어놓고 뱀장어로 이렇게 튀기면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치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치료하거나 혹은 목욕탕 안에 사람 넣고 뱀장어 넣어가지고 전기 목욕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치료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상 강한 허팝 실험실이잖아. 사실상 궁금한 거 다 해본 거 아니야 그냥. 남의 목숨으로 궁금한 거 그냥. 그래서 이게 왜냐면 호기심 해결이잖아. 신경이란 걸 아니까 여기에 잘린 곳 말단의 신경이 약간 좀 잘못 자라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위를 잘라. 이거는 그러니까 환상통이 있다고 믿어준 거예요 의사가.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신경이 자른데 끝에 잘못 형성돼서 그런 것 같아. 한 번 더 자르자. 얇게 한 번 더 잘라. 아파? 아프지. 한 번 더 잘라. 슬라이스. 근데 한 두세 번째는 환자가 안 아프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안 아프다. 그만. 갑자기 안 아프다. 그냥 다 나았습니다. 그만. 그러면 이게 치료법이에요. 그러면 치료 성공률 100%네. 언젠가는 100%. 자르다 보면 얇게 슬라이스를 계속 내다 보면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안 아프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가서 보니까 계속 표정은 안 좋아. 아픈 거 같거든. 표정은 안 좋아. 무서워서 안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 치료가 나온 거죠. 나중에 두 번 잘랐더니 이제 안 아픕니다 해서 가는데 아픈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안 아파. 아닙니다. 식은땀 막 지금. 아닌데도 너 보니까 아픈 거 같은데. 아니야 너 아픈 거 같아. 일로 와. 진짜. 저 진짜 안 아파요. 저 진짜 안 아파요. 저 진짜 안 아파요. 아프면 또 말해. 너 안 말하면 안 된다. 너 아픈 거 보이기만 해봐. 지나가다가 빵집 가다가 만났어. 근데 좀 이렇게 이러면서 가. 너 아프네. 일로 와. 한 번 더.
비교적 최근인데도 마취도 하고 뭐 또 하고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나. 19세기 20세까지 초까지는 급격히 발달한 거지. 엄청나게 발달한 거지. 이때면은 이게 뭐 약간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말 있잖아요. 약간 그거 같아. 되게 신기한 게 내시경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봤잖아요. 그거 처음에는 어떻게 내시경을 했었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았는데 그 어떤 내과 의사가 다니다 보니까 찰흑사들이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러면 내가 저 사람 식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찰흑사들한테 했구나. 내시경은 사실 쇠 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구부러지도 않아요. 쇠꼬챙이 눈으로 보는 거지. 쇠꼬챙이로 해가지고 이제 찰흑사들한테 해봤어. 찰흑사들은 돼.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자세가 되나? 그래서 하려다가 맨날 식도 뚫어가지고 돌아가시고. 지금은 치료를 받아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때는 이쪽도 뭔가를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양쪽 다 거는 겁니다. 약간 나도 걸어서 치료받고 나면 뭐가 뭐 변화가 있어. 그죠? 무조건. 거의 그 연금수사. 뭐 지금은 현대 뭐 수술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아닌 부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무조건 뭘 하나 걸어야 되는. 이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일단. 그렇죠. 등가기완. 살려면은 그에 합당한. 내가 목숨 살려줄 테니까 너도 목숨 걸어라. 그렇죠. 거의 그냥 뭐 타자 아기들이네 다. 너 뭘 걸래? 뭐요? 그때 뭐 귀 하나 거는 거는 매우 이제 약한 배팅. 귀 정도는 걸 수 있지. 이거 약한 배팅. 그때는 귀는 걸 수 있죠. 특강도 해주시고 뭐 초대석도 재밌게 해주시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니까요. 소감 또 한번 해주시고요. 사실 뭐 저는 재밌게 떠들고 갑니다, 진짜. 다른 분들도 너무 신나게 채팅 치시고 하는 거 같고요. 저한테 자꾸 협곡 가자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하세요? 가면 또 고통받을 텐데. 저랑 같은 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롤을 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거를 보통은 잘 안 까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렇게 아픈 손가락을 생각하고 되게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든요. 잘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닥터 게트롤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게트롤. 근데 저거 진짜 최고의 별명. 그러니까 나 진짜 저거는 약간 게트롤. 아이디 바꿔야겠어. 아이디 바꿀 수 있죠. 게트롤래? 아니요. 무슨 이미 게트롤이에요. 이미 게트롤이야. 본인이 뭘 해도 딴 거야 돼. 사실 별명이라는 건 부르는 사람 맘대로기 때문에 본인이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별명이야말로 다수결이에요. 바뀌었어 이미. 그렇군요. 두 분이 이렇게 롤 듀오를 하는 거 사실 지옥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못해요. 나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했어도 못. 몸을 좀 만들어 오셔서 다음에 오셔서 듀오를 노력을 좀 해요. 노력을 좀 하시고. 뒤에 이거랑 같이 되니까요. 감사드리고 다른 거 좋고 롤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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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 보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